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설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2월 2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이재명 좌파 정권 안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큰 것이 좀 터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 정청래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현주, 친명이죠, 이재명 쪽 이현주가 지금 정청래와 조국이 추진하는 이 합당론에 대해서 이것은 반역이다, 이런 말까지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세게 붙었는데, 이게 최근에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권력 암투, 일종의 권력 암투가 잠깐 빙산의 일각이 겉으로 드러난 것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이 여기 마코에서 이현주의 오늘 반란 발언에 대해서 일종의 지침을 내렸을 그럴 가능성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권력 안의 다툼, 헤게모니 싸움은 대통령은 있고 그대로 있고 2인자들, 3인자 이 사이에서 주도권을 놓고 어떤 공천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보통 권력 초기에 이 내부의 이너서클의 권력 암투가 나오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 초기에 나오는 내부 권력 암투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이재명을 겨냥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을 겨냥을 해서 이재명이 국정은 하고 있지만은 일단 좌파 정치권의 주도권을 다 가져가겠다. 그러니까는 과거의 친문 또 친청 새로 만든 정청래, 그리고 그 배후에 바로 김어준이 있는 것이죠. 자, 그 세력이 친명을 고립시키고 완전히 주도권을 가져가서 자기 대권을 안에서 친명 쪽에서 이어가지 않고 비명 쪽에서 과거 친문, 친청, 더 구체적으로는 정청래가 대권을 가져가겠다. 이런 구상을 지금 하나씩 로드맵을 가지고 옮겨가고 있는, 이것을 단계를 밟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이재명 쪽에서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목소리가 오늘 나왔는데, 최근에 이재명의 움직임도 보면 뭔가 좀 불안해 보이죠. 심야에 SNS를 막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유치원생 같아 이런 발언도 하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7번이나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글도 올리고, 심야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것도 결국은 뭔가 좌파 정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좀 연결이 돼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청래는 이 1인 1표제 도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유리한 이 당원들, 개딸들을 많이 흡수를 했죠. 그 본인 정청래를 지지하는 당원들에게 투표권을 대의원과 1대1로 갖도록 이렇게 지금 그거를 다시 한번 실패했는데 다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당과 합당을 추진하는 것 이 자체가 큰 밑거름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거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는 그 그림의 배후에는 김어준이 있다. 그리고 김어준이 있고 정청래 혼자서 민주당 안에서 친명하고 맞서서 싸우기에 좀 힘이 붙이니까 조국하고 합당을 한다. 그리고 조국 뒤에는 문재인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비명 연합을 구성을 해서 일단 친명들을 몰아낸다. 그 시나리오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첫 번째가 1인 1표제. 그래서 당권을 8월 달에 다시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정청래가 당권을 진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국하고 합당을 한다. 합당을 해서 몸집을 키우는 거죠. 좌파 전체에서 몸집을 키워서 이 당권을 다시 이제 8월 달에 가져가게 되면은, 정청래가 다시 8월 달에 당권을 가져가면은 그 세력은 바로 총선까지 이어집니다. 2년 임기이기 때문에 2026년 8월에 되면은 2027, 2028, 4월에 실시되는 총선의 공천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죠. 그 세력이. 그러면 그때 되면은 친명은 공천권을 통해서 전부 다 학살을 당하는 그 상황을 이재명 쪽도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친청, 그리고 친문, 조국 쪽 이쪽에서 완전히 좌파 진영을 장악을 하는
그 시나리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막 데리고 가서 하나의 큰 세력을 규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천을 주면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정청래 그룹의 자기 대권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대선 후보 경선 때 이 정청래가 상당히 유리한 그 위치를 점하게 되고 이 시나리오대로 가면은, 그리고 김어준이 이 배우에서 킹메이커가 되는 그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고, 이것은 이재명의 그 초단기 레임덕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재명이 초단기에 레임덕에 빠지는, 보통 국정 운영을 하려면은 뭐 청와대 그리고 행정부, 여당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특히 여당이 중요하죠. 무슨 법안들 같은 것들을 처리를 해주는, 특히 이재명은 지금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집권 여당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재판 재개 여론도 막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재명이 그 시점에 8월경에 당장 힘이 떨어져서 지지율도 폭락을 하고 주변에 친명이 쪼그라들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재판 다시 열어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이 뭐 불같이 일어날 수 있고, 그때 필요에 따라서 오히려 그 좌파 내부에서 이재명을 손절을 하는 그런 상황도 지금 충분히 예상이 될 정도로 아주 지금 세게 지금 이현주가 반란이라고 표현했는데, 반란이 거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초기 단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아침에 굉장히 세게 부딪혔습니다. 이현주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합당 추진과 관련해서 정청래와 조국, 특히 정청래가 당 대표니까는 태의를 주저하는데 그 면전에서 이현주가 정청래를 몰아붙여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현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현주는 아시다시피 원래는 그러니까 문재인 때, 민주당에 몸담고 있을 때 문재인과 부딪혀서 문재인께서 뭐 이제 소외됐겠죠. 친문 쪽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하니까는 국민의힘 계열로 왔다가 다시 이재명이 다시 데려갔죠. 그래서 이재명의 그 핵심 측근 찐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현주가 아마 총대를 매는 걸로 저 내부에서, 친명 내부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 여러 가지 짜증을 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이 아마 친명 그룹 안에서 이재명이 뭐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현주가 일단 총대를 매기로 하고 단단히 작심을 하고 오늘 최고위원회에 나왔다. 이재명과 다 교감을 한 이야기들을 오늘 쏟아냈습니다. 이현주가 합당 추진을 사실상 이재명에 대한 반란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반란이다. 그리고 이 고대 로마에서는 2인자, 3인자에 의한 반란이 빈번했다. 이 고대 로마 그 황제에 대한 무슨 뭐 황제를 겨냥한 어떤 반란 이런 것이 빈번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고대 로마가 생각난다. 이렇게 2인자, 3인자의 반란, 그러니까 정청래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이현주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자, 이재명이 한때 일극체제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이재명 당으로 사당으로 만들어놨는데, 이제 정청래하고 조국이 합치면서 정청래와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반란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을 초단기에 이 당 안에서 이재명 세력을 제거를 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반란을 진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반란 진압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정청래가 합당을 추진하는 데는 조국을 민주당에 끌어들여서 여권의 권력 지형을 흔들겠다는 의도가 있다. 이 주장을 하는 거죠. 이재명에 대한 반란 프레임을 정청래에게 오늘 정식으로 씌웠습니다. 그런 그 반란을 그냥 놔둘 수는 없겠죠. 제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진압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지금부터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지금 진압하기가 어려운 것이 겉으로는 정청래하고 조국이지만은 그 뒤에 김어준이라는 그 막강한 배우 세력이 있는 거죠. 배우가 있고 또 조국의 뒤에는 친문 세력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좌파 진영의 대주주격인 친문 세력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뭐 주주까지는 아닌데 이제 주주를 되려고 하는 거죠. 좌파 진영 안에서 원래 바지 사장으로 왔는데 그 상황에서 대주주들이 이재명과 지금 차별화를 하고 우선 차기 이 대권을 자기들이 다시 가져가겠다는 그 구도로 뭉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압을 해야 되는데 진압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보는 것이 이 지금 합당을 하려는 정청래와 조국 뒤에는 좌파의 대주주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후 지휘자로 김어준이라는 이런 그 안에서 좌파 안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이 있는 거죠. 이미 이 게임은 한번 진압하기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한번 정면으로 맞붙은 적이 있었죠. 이재명이 지원하는 박찬대 그리고 김어준이 미는 정청래가 정면으로 붙었는데 그때 이 책임당원, 권리당원이죠. 민주당은 권리당원들 한 65%가 정청래에게 표를 주면서 그 김어준, 정청래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그때 이미 이재명은 좌파 안에서 랜덕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분석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김어준, 정청래가 조국까지 끌어들여서 일종의 쿠데타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그것을 막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뭐 이현주나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친명 그룹을 내세워서 막아낼 수 있을지 상당히 그건 회의적이고 어쨌든 이 좌파의 권력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아주 짧은 이재명 취임 후에 초단기의 권력 다툼이 시작이 됐고 이것은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재촉할 수도 있습니다. 재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좌파 진영 안에서 초기부터 이렇게 분열을 하면은 특히 이재명은 굉장히 위치가 불안한 상황이죠. 5개의 재판, 중단되어 있는 재판이 있고 언제든지 이것이 재개만 되면은 이재명은 무너집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정권 초기에서 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다 연루가 얽혀 있으니까 공동 운명체처럼 되어 있으니까는 초기에 이렇게 재판도 중단시키고 재판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하고 있지만 이게 권력 내부, 좌파 정권 내부의 이너서클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확 번지게 되면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재명을 제압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좌파 진영 안에서 다시 오히려 좌파 진영 안에서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뭔가 큰 일이 지금 좌파 정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